오픈 AI의 데브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발자 컨퍼런스를 최초로 열었는데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들을 쫙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스타트업 멸망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 업계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오픈 AI의 AP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막 만들었는데 이제 오픈 AI가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발표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타트업 멸망의 날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짤도 막 되게 유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오픈 AI가 내 회사를 죽였다. 이게 실리콘밸리의 최근 대표적인 밈이라고 합니다. 오픈 AI가 발표 보여주면서 $500 크레딧을 나눠줬거든요. 여기서는 행사를 지켜본 스타트업들의 심정, $500는 받았지만 내 회사는 죽었다라는 이런 밈인데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오픈 AI 업데이트를 이제 깔면서 파인콘이라고 이제 벡터 DB나 랭체인 이런 걸 이제 오픈 AI 안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우고 이걸 깔았다. 그런 밈도 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핵심적인 것들 한번 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GPT-4 터보라는 게 나왔어요. 가장 큰 핵심은 컨텍스트 길이입니다. 128K의 컨텍스트 길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300페이지 분량의 텍스트를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펑션 컬링, 함수 호출하는 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또 할 수 있게도 업데이트 되고 제이슨 모드라고 이게 개발자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이거를 무조건 제이슨으로 대답을 날라오게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써야 됐던 부분들을 제이슨 모드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API랑 연계해서 개발할 때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재현 가능한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대답을 완전히 동일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시드 값이 존재해서 그 특정 시드 값이랑 같이 날리면 동일한 응답을 내는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아웃풋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어시스턴트 API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거의 랭체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대화 내역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PDF 같은 거 올려서 PDF 기반으로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랭체인에서 주로 연결해서 자주 사용하던 기능들인데 이거를 이제 어시스턴트 API라는 걸 이용해서 챗GPT API 자체적으로 이걸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체인을 안 쓰고도 기본적인 개발들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 코드 인터프리터도 가능해요. 파이썬 코드 실행해가지고 결과 받아서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서나 이런 것도 다 업데이트되고 실제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코드 실행, 검색, 문서 검색이죠. 그리고 펑션 컬링, 그 외부 함수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기능 업데이트가 비전이 추가돼서 API로도 이제 비전 API를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텍스트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지까지도 API 요청을 넣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심지어 이미지 생성도 가능해졌어요. 달리3 API도 연계가 돼서 이미지를 주고 이제 이미지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멀티모달 기능이 강화됐고 또 큰 업데이트로 TTS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근데 딴 데서도 뭐 TTS 워낙 많으니까 특별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TTS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TTS랑 연결할 필요 없이 읽어줍니다. 이런 겁니다. Peaceful night's rest for all living beings. Golden sun dips below the horizon.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읽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자연스러운 TTS까지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GPT-4 파인튜닝도 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3.5 파인튜닝만 있다가 이제 4 파인튜닝도 되고 3.5도 좀 더 컨텍스트 랭스가 많이 포함해서 이제 파인튜닝도 가능하다고 바뀌었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커스텀 모델즈라고 해서 아예 기업 특화용으로 보통 기업들이 자기네 모델 각자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오픈 AI가 직접 투입해가지고 아예 그 기업용으로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커스텀 모델이라는 것도 출시를 했습니다. 어플라이 히어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이 폼을 작성해야지만 이제 신청해서 기업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게 2~3밀리언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40억 정도를 내야지 이제 커스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직접 자기네 모델을 만드는 거 대비 좀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것도 되게 화제가 됐는데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2.75배 정도 싸졌다고 하고요. 통합으로 따지면 레이트 리밋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는 처리량이 더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커피라이트 실드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좋은데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나 이런 걸 생성해 소설 만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 오픈 AI가 돈 다 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위스퍼라고 이제 음성 인식해가지고 뭐 텍스트로 만들어주거나 번역해주거나 이런 모델도 있는데 그것도 버전이 올라가서 위스퍼 V3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 음성 인식도 더 좋아졌어요. 이건 약간 특이하던데 VAE 디코더라고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예시를 보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를 뽑으면 이렇게 되는데 디코더를 쓰면은 좀 더 잘 뽑혀요. 좀 더 약간 퀄리티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A를 오픈 AI가 만든 거 말고 그냥 딴 사람들이 만든 거를 막 쓰고 이러는데 이거를 오픈 AI도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이 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스퍼도 모델을 아예 공개를 했고요. 디코더도 이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이용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오픈소스 이미지 생성 모델에도 이걸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개발자 대상으로 주요한 발표들을 제가 한번 쭉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아닌 것도 있어요. GPT스는 뭐냐면 캐릭터.ai 같이 각자 자기의 특성이 있는 GPT 모델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만든 각각의 다 다른 GPT들이 통합이 돼서 GPT스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출시가 된 거죠. 이걸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죽었죠. 물론 근데 GPT스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더 특화해가지고 뭐 자기네 모델이나 뭐나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잘하면 살아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다음 업데이트에 나옵니다 그거. 맞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PT 스토어가 이제 later this month, 그러니까 이달 말 11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좋은 점이 여러분만의 GPT를 만들고 그거를 스토어에 공개해서 아는 사람들이 쓰면 이제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도 가능해요. 되게 간단한 게 코딩이 필요가 없어요. 자연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아니어도 그냥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챗GPT로 들어와서 익스플로어로 들어가면은 이게 있거든요. MyGPTs라고. 그래서 여기 오픈AI가 예시로 만든 것들도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코치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쓰기 보조 GPT잖아요. 얘는 글쓰기에 특화가 된 거예요. 여기 좋은 이게 하나 있네요. 예,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는데 막혀있다. 네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뭐 글쓰기 관련해서 이렇게 쫙 코칭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글쓰기 특화된 GPT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겠죠. 저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 이 크리에이터 GPT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채팅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운세 보는 GPT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팅을 나누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냥 코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대화만 나누면 됩니다. 이게 아마 유료 대상자 한정일 거긴 해요. 나왔네요. 포춘텔러 GPT. 포춘텔러 GPT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름은 이건 어떠니? 하고 이렇게 이름까지도 제안을 해줘요. 오른쪽에 나왔어요 지금. 그러네요. 포춘텔러 GPT. 야, 바로 나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요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추가를 하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도 만들어주죠. 야, 이게 딱 운세 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나만의 GPT를 만들기 너무 쉬워졌어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그걸 잘 반영해주겠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든 거랑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운세를 봐줘. 오늘 당신, 바로 운세 살펴보죠. 챗도지가 생겼네요.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이런 챗도지. 이제는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심화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컨피규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도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설명,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하는 거죠. 특징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 이걸로 시작해보세요 하고 예시 질문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미리 써줄 수가 있고 널리지, 만약에 타로책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PDF 넣으면은 여기 타로책 에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뭐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그리고 웹브라우징, 인터넷 검색, 달리로 이미지 생성해내는 거, 뭐 부적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액션스라고 운세 보는 API를 이미 만들어놨다 하면 API를 그냥 추가로 액션스로 요청해가지고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커스텀한 GPT를 만들 수 있고 저장한 다음에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블릭으로 출시를 하면 바로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쓴다?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는 없는데 링크를 커피 링크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들어가시면 그대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제 발표가 많이 됐으니까. 만든 것들을 잠깐 소개를 쭉 드리겠습니다. GPT-4 비전 API랑 TTS랑 결합해서 AI 스포츠 나레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제 비전으로 분석하는 거죠. Go. The crowd is roaring. Can you believe this? He shoots. Go. 뽀로로로 하는 것도 Messi.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GPT-4 비전으로 화면을 보고 해설을 중계까지도 AI가 해줄 수가 있겠죠. 축구뿐만 아니죠. 롤 경기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고 이걸 API로 넘겨가지고 비전 API로 해설을 남기고 있죠. 아무튼 이런 해설도 해줄 수가 있겠죠. 비전 이용해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내 자세 어때? 하니까 자세를 이제 잡아줍니다. 프로세싱. 너의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러졌어.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라고 요가를 자세를 봐주는 GPT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개발에서도 쓰일 수 있겠죠. 대충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이 목업한 이거를 넘기는 거죠. 네, 맞아요. 비전 API를 넘기면 이렇게 바로 실제 화면이 나오고 코드로도 생성이 됩니다. 개발도 밑그림만 그리면 비전 API가 인식하고 알아서 코드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콘솔 GPT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이것도 뭐 비전이랑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결합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켠 다음에 게임을 하나 삽입하면은 이 게임에 맞는 텍스트 기반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화면 나온 다음에 너의 선택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세요. 1번 사냥한다, 뭐 2번 수집한다 이런 거 선택하면 그거에 맞춰서 AI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AI 기반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에 성공했다 뭐 이런 거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좀 연애 시뮬레이션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AI 기반이니까 스토리가 무한정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하는 것도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펑션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면은 셀프 오퍼레이팅 컴퓨터가 가능합니다. 셀프 오퍼레이팅 컴퓨터에 대한 C를 써줘. 근데 뉴 노트 윈도우, 노트 윈도우에 가서 써줘 라고 하니까 이제 화면에서 어떤 게 노트 윈도우인지를 탐색하고 여기다가 C를 써줍니다. 어디를 클릭해야 되고 어떤 걸 수행해야 될지를 이제 비전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는 GPT API만으로도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도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터보가 나오면서 약간 안 좋아졌다는 뉴스도 있어서 이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정확도 검사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걸 검사를 해봤는데 SAT 읽기 문제에서 이제 정답률을 보니까 GPT-4보다 터보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렴해지고 빨라지는 만큼 성능이 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막 정확한 벤치마크가 공개되지는 않아가지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는 더 좋아졌겠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오픈AI 챗GPT가 90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 개발하신 분들 좀 이거 이슈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원인은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공격했는지는 뭐 원인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디도스 공격을 맞아가지고 90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여기 status.openai.com에 가보면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만든 서비스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몇 분간 안 됐는지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간히 좀 안 되고 있어요. 오픈AI를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아직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업데이트 소식. 오픈AI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버전의 또 GPT나 더 이후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 공개 모집을 열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일반 인공지능 AGI를 위한 학습 데이터셋 구축을 나선다고 여기 블로그에도 밝혔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싸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점점 더 싸지고 성능도 올라가고 데이터로 인해서 정확도도 올라가고 AGI가 또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질 수 없습니다. 계속 거라. 계속 거라. 카카오표 GPT를 만든다. 네, AI 콘텐츠 봇을 연내 검증 완료한다고 합니다. 아마 카카오톡 봇으로 출시를 하겠죠.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아니 근데 한국에 이제 네클로바 X나 이 국내 회사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화제가 된 뉴스가 있는데 샘 알트만이 투자한 미스터리한 웨어러블 기기 다음 달 공개라고 10월 달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거를 출시한다고 한 게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옷에 붙여 쓰는 AI 비서 공개. 스마트폰을 대체하나?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옷에 부착을 해가지고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요. 카메라가 달려서 앞에 관찰도 할 수 있고 손에 비춰서 이제 화면이 이제 손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 화면에 투사해서 아까 그 오핀에서 나오는 레이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딸깍딸깍 하면 이걸로 조작해요. 그 음성 인식이랑 요 손동작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월식은 언제냐? 그리고 베스트 플레이스 투 시 어디서 볼 수 있어? 라고 음성으로 물어보면 얘가 답변을 해줍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네, 언젠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어디서 봐야 될지 추천도 해줍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통역도 가능합니다. Estamos casi listos para enviar la versión final. 스페인어로 말하죠. 오, 알아듣고 영어로 해석해주고. I can't wait. Thanks so much. 네, 영어로 말하면 Genial. No puedo esperar.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온 디바이스로 실시간 통역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라고 해요. 통신사랑 연계해가지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오픈AI API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게 돼야 되고 통신사도 뭐 미국 그 통신사 써야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마 안 될 텐데 11월 16일 날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로 인식해가지고 맞아요. 주변 사물도 인식해가지고 뭐 칼로리를 계산해준다거나 음식에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그냥 오픈AI 기능들을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13년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영화 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넣고 이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면서 이 허 인공지능이랑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 구현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뉴스를 또 전해드리면 아마존에서 놀랍게도 역대 최다 매개 변수 2조 개의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가진 라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12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올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대 최다 2조개라고 하니까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큰 기업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면 구글에서도 AI 검색이 미국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구글에서 AI 검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네이버에서도 하던 건데 이제 구글도 한국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서치랩스에 가면은 여기서 새로운 실험 기능을 켤 수가 있어요. 저도 한번 켜봤는데 실제로 이걸 키면은 AI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필라테스와 요가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검색을 하면은 생성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서를 보는 게 아니라 AI가 요약한 내용을 답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필라테스의 효과가 더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누르면 필라테스의 효과에 대해서 더 볼 수가 있고 바드 모델이 결국에는 팜2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델은 팜2 기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업데이트 되면은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구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유튜브에서도 AI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6일 전에 발표됐는데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 AI가 정리한 댓글 주제, 이런 영상이 있으면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댓글들이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할 텐데 이렇게 터픽스를 누르면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댓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튜브 댓글들을 좀 모아서 주제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대화형 AI 도구가 유튜브에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Ask about this video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코딩 강의 쫙 올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질문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면은 영상 내용 기반으로 그걸 받아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강의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내용 같은 거 쫙 있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라고 하면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더 추가 자료 붙여가지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근데 심지어 지금 켤 수도 있어요. 그 유튜브.com에 뉴로 들어가 보시면 그 프리미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AI가 요약한 댓글 주제라고 해서 그 주제별로 볼 수 있는 거를 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영어 동영상만 지금은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고 또 다음 그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면 삼성에서도 삼성판 챗GPT 삼성 가우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삼성에서도 질 수 없다. 챗GPT 계속 거라. 외국산 AI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체 AI를 만들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기능은 3가지가 있습니다. 랭귀지, 즉 텍스트 생성, 일반 챗GPT랑 비슷하죠. 코딩 지원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코딩도 AI가 대신 해주는 모델이 있고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3 같은 모델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삼성 가우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 제품들이 워낙 많잖아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다 적용이 되고 아니면 심지어 이미지 생성 모델 이런 거 적용되면은 액자 이런 거 출시하면 액자에 막 그림도 바꿔주고 이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내부에서는 쓰고 있었다고 해요. 오픈 AI 걸 못 쓰니까 보안상 내부에서는 쓰고 있었던 거를 이제 삼성 AI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기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에 탑재하는 걸 되게 강조를 했는데 갤럭시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이제는 앞으로는 갤럭시로 통화하면 AI가 실시간 통역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4부터는 AI 라이브 통역이 적용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하면 한국어로 대화해도 이제 통역이 돼가지고 실시간 외국이랑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런AML 워낙 그 영상 생성 AI나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인페인팅이 영상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배 안 움직이니까 이걸 지정해서 영상 만들면 배가 움직이고 야 트럭도 이렇게 지정해서 트럭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이 담배 연기 이런 것도 연기만 피어오게 할 수 있고 폭포도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고 불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제 비디오에서도 인페인팅 기능 즉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요게 이제 런AML gen2의 업데이트가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전 CEO로 유명하신 에릭 슈미츠가 AI 기업을 설립을 했는데요. 어떤 AI를 만들고 있나 봤더니 매일 전세계 과학 논문 1만 건을 읽어내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공개된 건 없는데 비전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퓨처 하우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는데 젊은 연구자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연구 집중적인 AI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무어의 법칙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년마다 이제 반도체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이 있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깨진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깨졌어요. 5개월 사이에 그 머신러닝 속도가 3배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학습 성능이 비약적인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즉 이런 챗GPT 업데이트를 소개드렸는데 이제 그것들을 점점 자동화해서 그런 에이전트가 점점 발전을 하면 이제 5년 내에 컴퓨팅을 완전히 변경할 거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뭐 검색, 광고, 쇼핑, 생산성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제는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태스크들을 수행하니까. 지금 컴퓨터가 크게 발전을 한 계기가 그 GUI라고 원래는 막 명령어들을 입력해가지고 하나씩 프로그램들을 수행했다면 GUI가 나오고 나서 이제 딸깍딸깍 클릭만 하면은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거 이후에 가장 큰 기술 발전으로 AI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할 필요도 없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이제 말로만 명령을 시키면 알아서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 태스크랑 이런 걸 쌓아가면서 알아서 돌아간다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엄청나게 좋아진 세상이 빠르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AI 주요 소식들을 쫙 전달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뉴스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코딩의 신간 텍스트 투 에브리싱이 출간되었습니다. AI의 기초 개념부터 다양한 최신 생성 AI 기술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AI 시대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도 담아보았습니다. 또 스테이블 디퓨전의 활용 방법, 드림부스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 등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AI 시대를 위한 기초 소양을 쌓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내용 댓글란에 남긴 구독자 전용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선착순 500분께 키캡 2종을 제공해드립니다. 대생성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텍스트 투 에브리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